김순자 여사의 삶은 고단했지만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뿌리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힘든 노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논밭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자란 그녀는 손이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맛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늘 김순자의 반찬을 찾았고 그녀의 김치와 장아찌는 소문났습니다. 20살 되던 해 그녀는 이동식 장사를 하던 김영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트럭을 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팔았고 김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와 장사를 병행하며 생계를 꾸려갔고 그 와중에 아들 민호를 얻었습니다. 김영철은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김순자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반찬 장사를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김영철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김순자는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무너졌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한시도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을 이용해 시장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반찬을 팔았고 점차 광주 남광주 시장에 작은 가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공부에 매진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에게 민호의 성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때로는 옷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미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김순자 여사는 마침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기뻤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성과 결혼한 민호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자리 잡았고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와 서연 부부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김순자 여사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통화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차 외로움과 서운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시장의 새벽은 여전히 그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다른 상인들이 도착하기 전 김순자 여사는 이미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신선한 재료들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노련했습니다. 또 오늘도 혼자구나. 가끔 옆 가게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자주 자녀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반면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민호와 서연 부부의 생활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더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간간히 오는 짧은 전화,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듯 활기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지만 김순자 여사의 작은 반찬 가게 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 옆 가게 사장님의 말에 김순자 여사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몸무게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욕심도 잃어가고 생기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전화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들를 수 있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김순자 여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드물었던 방문이었기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시장 가게를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허둥지둥 정리했습니다. 그의 방문 이유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민호야? 그의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피로, 서로 다른 가치관, 수많은 이유가 그들의 결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의 고단한 삶, 숨겨왔던 고통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이혼 이야기는 김순자 여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혜원과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긴 지 오래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고단한 삶을 듣는 내내 그녀는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민호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취약한 목소리는 늘 강인하고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고 오랜만에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서혜원과의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소송, 감정적 소모는 민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남광주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민호를 위로하고 지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감정적인 소모를 겪으며 민호는 점점 지쳐갔고 김순자 여사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혜원과의 재산 분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이혼 소송의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은 자주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멀리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삶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김순자 여사는 그의 모든 과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면접 복장을 다림질해 주는 등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민호의 새로운 직장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광주의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게 된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삶에 적응하면서 그의 일상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민호에게 연락하고 그의 근황을 듣는 것이 그녀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연락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김순자 여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아들이 다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호가 소개한 여자는 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박지영, 30대 중반의 건축 설계사였죠. 그녀는 민호와 달리 이혼의 경험이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새로운 인연을 조심스럽게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의 만남은 우연히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민호는 이혼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지영은 회사의 젊은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의 서연과는 달리 지영은 민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자 여사는 가끔 지영이 민호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대화를 살며시 엿듣곤 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제대로 된 인연을 만들고 싶어요. 민호의 고백은 김순자 여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민호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아픈 이혼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새로운 가능성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전 결혼에서의 상처로 인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접근했고, 지영 역시 그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틈틈이 아들을 위로하고 지영과의 관계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광주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순자 여사는 때때로 지영을 도와 결혼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들의 관계는 점차 시어머니와 며느리다운 따뜻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민호의 이전 경험으로 인해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자리였죠.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옆에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외로움이 이 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지영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영은 임신을 했고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그녀는 손주를 위한 작은 옷가지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김순자 여사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영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그녀에게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순자 여사는 오히려 그 불확실함이 더욱 설레었습니다. 엄마, 아기 옷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지영의 배려는 김순자 여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전의 서연과는 달리 지영은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지영의 뱃속 아기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아기 소식을 들려주었고,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위해 준비한 작은 반찬과 옷가지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김순자 여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한 미소가 어렸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의 임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의사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더욱 걱정되었고 민호 부부를 더 자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주가 아프면 어쩌지? 그녀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시장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지영의 건강을 위해 직접 영양 있는 음식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산모 음식 레시피를 총동원했고 민호와 지영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임신 7개월, 지영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조기 진통의 위험까지 감지되면서 의사들은 완전한 안정을 권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휴직까지 결정했고 김순자 여사는 더욱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내 손주와 며느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그녀의 삶은 온전히 지영과 손주를 위해 맞춰졌습니다. 시장의 가게 운영마저도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영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영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지면서 병원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낮에는 시장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과 밤에는 병원을 찾아 지영과 민호를 돌봤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시간들은 그녀에게 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의 건강이 하루하루 악화되어 가자 모두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조기 분만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민호는 밤낮 없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눈물 어린 말에 김순자 여사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이 순간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임신 8개월, 예상치 못한 조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의 긴급 대응 속에서 지영은 작은 생명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조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손주였지만 김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작고 연약한 손주는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손주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희망을 빌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아이의 이름을 민준으로 정했고 할머니인 김순자 여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준이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기와 각종 장비에 의존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민호 부부와 김순자 여사에게 꾸준한 관리와 사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는 이제 김순자 여사의 주변 상인들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평소 그녀와 친밀했던 상인들은 가게 운영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병원비를 걱정하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된 날, 온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아이가 이제 막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퇴원 후 민호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아와 돌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김순자 여사 역시 그들의 곁을 지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호와 지영에게 육아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주 이야기는 화제였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자라면서 김순자 여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오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는 이제 민호 부부와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 오면 진열된 반찬통을 만지작거리고 주변 상인들에게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장난기, 어린 모습에 늘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에 김순자 여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손주는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내는 존재였습니다. 민호와 지영의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민준이를 돌보는 일은 이제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김순자 여사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쓸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손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김순자 여사의 삶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매일 방과 후 손주를 기다리는 즐거움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민준이의 방과 후 돌봄은
대부분 김순자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학원을 다니는 민준이는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 들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그녀를 즐겁게 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먹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김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일해온 그녀는 손주에게 시장의 소중함, 그리고 성실함의 가치를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반찬 가게를 오가는 민준이의 일상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 부모님과 주말에 보내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모두가 그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어려움과 함께 성장통을 겪으며 점점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고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김순자 여사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반찬과 귀 기울여주는 대화는 민준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 부부는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남광주 시장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그녀의 요리 실력은 변함없었고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의 반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손주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시장과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중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그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고 그를 이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숙제를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 그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너희 편이 되어줄게. 민호와 지영 부부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그들은 즉시 학교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준이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모와 할머니의 지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민준이를 격려했습니다. 오랫동안 김순자 여사의 반찬 가게를 찾아온 단골 손님들은 마치 민준이의 가족처럼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는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 상담과 가족의 지지를 통해 민준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그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고 김순자 여사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이의 고민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커져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늦은 오후 반찬 가게에서 숙제를 하던 민준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입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무나 할머니는 내 편이야. 민호와 지영 부부는 아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에게 무리하게 압박을 주기보다는 그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민준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민준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손주를 바라보듯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꿈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민준이는 점차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민준이에게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반찬과 진심, 어린 조언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할머니는 내 편이야. 민호와 지영 부부 역시 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에게 무리한 압박을 주기보다는 그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민준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민준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손주를 바라보듯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꿈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점차 민준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갔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민준이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내밀한 고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요리예요. 민준이의 고백은 김순자 여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요리의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요리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 부부는 아들의 꿈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미래를 위해 다른 길을 권유했지만 민준이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반찬 가게는 이제 민준이의 요리 실험실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와 손주의 창의적인 요리 감각이 만나 새로운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했고 때로는 그의 요리를 맛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민준이는 요리 관련 특별 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꿈을 믿었고 그의 등을 밀어주는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대학 입시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리 특별 전형은 매우 경쟁이 치열했고 그의 꿈을 향한 여정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요리 대회와 실기시험을 준비하며 민준이는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자신만의 연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전통 요리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는 그의 요리는 점점 더 세련되어 갔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탄했고 때로는 맛보기도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호와 지영 부부는 처음에는 아들의 꿈을 의심했지만 점차 그의 열정과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꿈을 믿으며 그의 뒤를 조용히 지지했습니다.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요리 실기시험을 앞두고 민준이는 긴장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긴장된 마음을 보듬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할머니는 내 편이야. 그녀의 말은 민준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 끝에 민준이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요리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가족들의 기쁨과 축하 속에서 그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요리 학교에 입학한 민준이의 새로운 삶은 기대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배운 요리에 대한 열정은 이제 전문적인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첫 등교날, 특별히 도시락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전문 셰프들의 강의와 다양한 요리 기술을 배우며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식과 전통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 부부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점점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요리사의 길이 이제는 그의 진정한 꾸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민준이의 요리 실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민준이의 첫 번째 요리 학교였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와 노하우는 민준이의 요리 세계의 깊은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할머니를 찾아와 새로 배운 요리 기술을 선보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운 새로운 요리 기술이에요. 민준이의 눈빛은 늘 할머니를 향할 때 가장 빛났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리 학교에서의 생활이 진행될수록 민준이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독특한 요리 감각은 교수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능력은 눈에 띄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민준이의 요리 실험실이자 영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손주의 새로운 감각이 만나 독특한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로 만든 요리예요. 민준이는 자주 할머니를 찾아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장아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 요리들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와 지영 부부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점점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했던 요리사의 길이 이제는 그의 진정한 천직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민준이의 요리 실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요리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민준이는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레시피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그의 요리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상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날 밤, 민준의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은 손에 들린 트로피를 내려놓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만의 가게를 열고 싶어요. 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민준네 밥상 같은 친근한 이름을 붙이고요. 아버지 민호는 손을 턱에 올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아,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단순히 음식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돼. 관리, 마케팅, 손님 응대, 많은 걸 신경 써야 해. 아빠, 저 준비됐어요. 요리 대회 준비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란다. 도전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며칠 후, 민주는 가게를 계약하기 위해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장소를 비교한 끝에 그는 남광주 시장의 한쪽에 위치한 작은 상가를 골랐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칠이 벗겨져 있었고 주방 설비도 낡아 보였지만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김순자 여사도 함께 상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뭘로 할 거니?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네 밥상,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민준과 김순자 여사는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직접 벽을 칠하고 간판을 주문하며 하나하나 신경을 썼습니다. 한 번은 벽 도색 중 페인트통을 엎질러 바닥을 온통 흰색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2인 페인트처럼 밝고 멋진 가게가 될 거예요. 가게 준비를 돕는 가족들의 모습은 활기찼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식재료 유통업체를 찾아 신선한 재료를 구했고, 어머니 지영은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며 아들 민준의 가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가게 개업 첫날, 민준은 새로 맞춘 유니폼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 내 첫걸음이야. 잘 해보자. 김순자 여사는 카운터 옆에서 그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요리를 즐기면 손님들도 내 마음을 느낄 거야. 오전 11시,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중히 메뉴를 고르고 주문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주방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첫 테이블부터 실수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해. 하지만 첫 번째 요리를 내놓고 보니 소스의 간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음식을 먹었고, 민준은 그의 반응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음식이 조금 짜네요. 다음번엔 더 나아지겠죠? 손님의 말에 민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개업 첫 주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새벽 일찍 식재료를 준비하며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몰리면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의 불만도 종종 들렸습니다. 민준아,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 주방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어. 민호는 민준에게 조언을 건넸고 지영은 손님 응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문을 닫고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정말 못하겠어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네요. 김순자 여사는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처음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할 땐 힘들었단다. 하지만 실패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힘내보자. 민준이 가게 운영에 적응해 갈 무렵 남광주 시장에서 연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는 축제 부스를 운영할 기회를 얻었고 특별한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축제에서 특별히 선보일 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손님들이 기억할 만한 요리를요. 우리 집 장아찌를 활용해보는 게 어떠니? 손님들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낄 거야. 민준은 장아찌 비빔밥과 함께 전통 소스를 활용한 독특한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축제 당일, 그의 부스 앞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와,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가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민준네 밥상이요. 시장 근처에 있어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축제 이후 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단골도 생겨났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메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장아찌를 많이 찾아요. 축제 때 만든 메뉴가 정말 효과가 컸나 봐요. 그래, 민준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됐단다. 이제 꾸준히 그 맛을 지키는 게 중요해. 하지만 가게가 잘 될수록 민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때로는 재료비와 운영비가 걱정이 되었고 매출이 줄어드는 날이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무리 잘해도 어떤 날은 손님이 많이 안 오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모든 일이 그렇단다. 잘 될 때가 있으면 힘든 때도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거야. 어느 날
시장 근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광고와 할인 행사로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민준의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점심시간인데 가게가 텅 비었잖아. 다들 저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 할인도 하고 메뉴도 다양하잖아요. 가게 안의 적막은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렇게 가게를 접는 게 맞을까? 그날 밤, 김순자 여사는 민준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그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시장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한단다. 경쟁이 무서워. 내 길을 멈추면 안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봐라. 민준은 김순자 여사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강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요리법과 손님들과의 소통이 경쟁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 손님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만으로는 안 돼. 민준은 주말마다 가게에서 소규모 요리 워크숍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직접 장아찌를 담그고 민준의 레시피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워크숍 날,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장아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하시고요. 참가자들은 민준의 요리에 흥미를 느꼈고 워크숍을 통해 가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가게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다니 정말 좋네요. 다음엔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워크숍은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큰 인기를 끌었고 민준의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준은 매주 새로운 주제를 설정해 워크숍을 진행하며 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워크숍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 민준아. 음식은 맛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란다.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까지도 손님들에게 전해지는 거지. 민준의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 주변 상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인 행사와 트렌디한 메뉴를 앞세운 그들은 민준의 가게에 점차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주방에서 재고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겠어.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해. 고민 끝에 민준은 지역 농가와 협업을 통해 로컬 푸드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 메뉴를 개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우리만의 강점이 될 거야. 손님들에게도 이걸 알리자. 또한 가게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지역 농부들과 함께하는 로컬 푸드 마켓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민준의 요리를 맛보며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었고 이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컬 푸드 마켓이 성공을 거두면서 민준은 요리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해외 연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일본의 유명 요리 학교에 단기 연수를 다녀오며 요리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일본에서는 장인 정신과 디테일을 배우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배우면서 우리 한식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알게 됐어요. 연수에서 돌아온 민준은 가게 메뉴에 프랑스와 일본의 조리법을 가미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아찌를 활용한 퓨전 요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지 1년 후 민준은 전국 요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만의 요리가 아닌 김순자 여사의 전통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출품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를 대회에서 소개하면 사람들이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를 알아줄 거예요. 민준은 장아찌를 곁들인 한식 정찬을 준비하며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대회 당일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심사위원들 앞에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요리는 저희 할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과는 대상 수상. 그의 이름은 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한 셰프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요리 대회 수상 후 민주는 자신이 받은 관심과 명성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로 꿈을 찾았듯이 아이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민준의 반찬 가게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교실로 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민준의 가르침 아래 요리의 기본기를 배우고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아이들에게 장아찌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민준의 가게는 단순한 요리 가게를 넘어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민준은 요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치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순자 여사와 함께 반찬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리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사람들에게 닿을 거란다. 요리학교 설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소 선정, 운영 자금 확보, 강사 초빙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민주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민주는 꿈에 그리던 요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순자 요리 아카데미로 김순자 여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셰프들이 민준의 레시피와 전통 요리를 배우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성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 꿈을 이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을 도울 차례로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의 가게와 요리학교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가족들은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